안녕하세요. 지금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에 70번째의 유튜브 동영상에서는 질서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저번 시간에는 에너지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미토콘드리아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건강을 이야기를 하는데, 건강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건강 요인들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어떠한 건강 요소들이 필요한가?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 이제 우리 미토콘드리아라는 그 요소도 아주 중요한 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왜 건강에 중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앞으로 뒤에 이제 자료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하면은 우리는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미토콘드리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토콘드리아가 왜 우리 몸 안에서 활동하게 됐는지 그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뭐냐면은 2024학년과 16억 년 사이에 어느 때 고세균이 미토콘드리아를 세포 안으로 받아들여서 공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공생을 해두고, 그리고 16억 년 전에는 식물에서 엽록소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공생하는. 그러니까 식물 안에는 엽록체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토콘드리아 개수는 좀 적죠. 우리 동물에는 많이 있는 반면에 생물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적어요. 에너지를 적게 쓰니까. 예. 반면에 우리 동물들은 움직인다는 거죠. 동물이라는 그 단어에 따라 움직일 동자죠. 동물, 움직이는 물체다 이 말이에요. 동물.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데에는 우리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에너지를 대부분 생산하는 게 뭐냐면 미토콘드리아가 ATP의 생체 에너지를 생산해서 우리가 움직이는데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토콘드리아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생명 활동을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지구에서 산소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 산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잘 살펴보면은 우리는 건강한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데는 어딜까요? 우리 생명 활동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경우는 뭐냐면은 세포 분열할 때예요. 그래서 난자에는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약 20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고.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이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많은 데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 부분인데, 간 활동이 많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 그 다음에 심장세포도 많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요런 때는 그 미토콘드리아 수가 약 세포당 2,000개에서 약 5,000개 정도의 그 미토콘드리아 수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 있게끔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은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거기는 많이 있는데, 우리 이제 골격근 근육세포에는 필요에 따라서 미토콘드리아 수가 조절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움직이고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미토콘드리아 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많이 움직이고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 근육세포들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을수록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고 활동력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물들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동물은 움직이면 살고 안 움직이면 죽습니다. 식물은 움직이면 죽고 안 움직이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죠. 식물과 동물은 다릅니다. 동물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가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시간 나는 대로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 것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뭐 일을 하던 뭐 움직이는 건 다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청소를 하던 뭐 어디 뭘 하든지 간에 운동의 종류는 굉장히 더 많죠.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어떤 운동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다 맨손 운동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의 종류가 많은데, 자, 그거는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골라서 하면 됩니다. 그 종류는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조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굉장히 중요한 건강 요소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건강하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뭐냐면은 왼쪽 이마에 켈로이드 제거 건강 실험 14번째 건강 실험을 하고 있는데, 하는 와중에 어제 이제 뭐냐면 거의 다 근육 풀기에 다 됐고 혈관도 다 안쪽도 풀어졌고, 그런데 진피 세포에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거기에 부분에 뭐냐면은 이게 그물망 모양의 혈관을 풀어주다가 거의 다 풀어졌어요. 풀어졌는데 어떻게 된 건지 염증이 생겼는지 여기가 팅팅 부었어요. 부어가지고 이거 더 이상 누르면 아프고 그래가지고 근육 풀기를 중단하고 이제 중단하고 여기에다가 파스를 오려서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파스를 오려서 붙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저는 염증을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겠지만 파스는 이제 도움을 줄 것이다. 파스에 있는 성분이 피부로 스며들어서 염증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측면에서 파스를 지금 붙인 상태인데, 어쨌든 안타깝지만 조금 제가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건강 실험을 하다가 돌발 상황이 발생한 거죠. 돌발 상황이 발생했고, 없었던 건강 문제가 이렇게 불거져 가지고 켈로이드가 불러 가지고 여기 지금 혈관 근육 풀기를 하다가 지금 부작용이 생겼는데 뭐 어떻게 잘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노력은 해보는 겁니다. 노력은 해보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지금 10월 달부터 10월, 11월 2달간 지금 근육풀기 건강법을 실천하면서 요거를 켈로이드를 제거하는 노력을 했는데, 어제부로 여기가 염증이 다시 생기면서 팅팅 부어가지고, 지금 모든 활동을 근육풀기를 중단하고 파스를 붙인 상태에서 염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전에 한번 여기 왼손에 왼쪽 손톱 윗살 벌어짐 여기 부분에 세게 누르다가 이렇게 팅팅 부은 적이 있어요. 손톱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파스를 5군데에 다 붙여가지고 그 사진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다 회복이 됐는데,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건강실험이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그 상황이 생겨가지고 좀 안타깝지만 어떻게 합니까? 잘 견뎌내고 이겨내야죠.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 미토콘드리아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토콘드리아 건강에 대한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움직이고, 그래서 골격근에 있는 세포들, 근육세포에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많아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른하고 에너지를 안 쓰니까 에너지를 생산하는 세포 내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많이 움직이고 활동적인 사람은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니까 활기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건강하게 활기가 넘치고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미토콘드리아 개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면서 미토콘드리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와 건강 이 파일을 열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미토콘드리아와 건강 파일을 보면은 이와 같이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저번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 미토콘드리아를 보면은 이와 같이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보면은 이렇게 지금 굉장히 큰 확대를 해서 해놨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외막이 있고 이쪽 내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막이 있고 이렇게 내막과 외막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바탕질 안쪽에 있는 바탕질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냐면은 특히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이와 같이 미토콘드리아 이게 사립체가 바로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엽록체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조금 엽록체에서는 빛에너지를 통해서 물을 분해해 가지고 H+를 양성자를 생성하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양성자가 이 ATP로 전환돼 가지고 밖에서 뭐냐면은 이쪽에서는 영 반응을 하고 밖에서는 안 반응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은 이 ATP를 통해서 뭐냐면은 CO2와 물을 합성해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요. 엽록체가. 그러면 만들어진 포도당을 통해서 우리 이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는 포도당을 이제 해가지고 포도당으로부터 이제 해가지고 NADPH를 만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 안에서 1, 2, 3, 4, 4개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4개의 단백질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뭐냐면 NADH가 이쪽으로 가고 FADH2가 이쪽으로 가서 뭐냐면은 여기 이제 전자전달 시스템을 거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는 전자전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단백질이 하나, 둘, 셋, 4개의 단백질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는 NADH의 탈수소 효소가 있고 여기는 뭐냐면 FADH가 있고 여기는 사이토신 관계돼 사이토신이 있고 여기 사이토신에서 여기서 뭐냐면 산소가 전자를 받으면은 이제 여기에서 뭐냐면 H+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ATP를 만듭니다. ATP를 여기서 이제 뭐냐면 전자전달 시스템에서 안쪽에 있는 H+가 바깥으로 이게 나갔다가 여기 네 번째 단백질에서 ATP 합성 효소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들어오면서 ATP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이제 생성 효소가 있는데 생성 효소를 통해서 요 ATP 생성 효소를 통해서 생체 에너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H+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ATP가 대량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산소는 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온 전자 H+와 만나가지고 두 개의 H2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산소를 사용해서 CO2를 내놓고 식물은 물을 분해해서 산소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식물에서는 산소를 내놓고 우리는 산소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주고 이쪽에서 이산화탄소를 포도당 형태로 저장을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상호 아주 밀접한
연결이 있습니다. 여기 에너지 생성하는 것은 뭐냐면 양성자 H+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H+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들어올 때 ATP가 생성되는 거예요. 여기는 식물은 안쪽에 H+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ATP가 만들어지고 이 ATP를 사용해서 뭐냐면 안반응을 합니다. 안반응을 해서 CO2와 물을 통해서 여기 이제 켈빈혈을 통해서 포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반대로 미토콘드리아는 이 포장을 사용해서 전자전달 시스템을 통해서 H+가 바깥에 있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ATP를 만들어내고 이 ATP, 결국에 여기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중요한 것은 ATP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고 여기서 이제 산소가 전자를 받아서 물이 되는 거죠. 물이 되는 거고 이런 이제 시스템을 거치는데 자, 이것이 우리 생체 내에서는 생명 활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랍니다. 이게 이제 바로 요것이 뭐냐면은 이 단백질인 분자로 된 기계인데 단백질인데 요게 돌면서 이게 돌아가면서 ATP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ATP를 만들어내는 아주 정교한 분자 기계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기계 이야기하면 쇠로 만들어지는 기계를 떠올리는데 이 분자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뭐냐면 분자로 만들어지는 아주 정교한 기계가 있다는 겁니다. 분자 기계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이같이 NADH가 이렇게 들어가서 전자를 내놓고 H+를 내놓고 FADH2가 뭐냐면은 여기서 H+를 내놓고 전자를 내놓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NADH를 생산하기도 하고 FADH도 생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이쪽에 그 단백질에서는 요걸 쓰고 이거는 이 FADH2를 쓰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첫 번째 요거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가서 이제 ATP를 만들어내는데 여기 사이토시신이 돌리면서 전자 전달을 하는 거예요. 사이토토신 통해서 이제 합니다. 여기서 할 때 FE와 철과 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서는 산소가 전자를 받을 때는 구리가 뭐냐면 산소에 전자를 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주 정교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ATP를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이 이렇게 1, 2, 3 이제 ATP 합성 요소고 이와 같이 해서 에너지를 우리 몸에서 생산합니다. 자, 요거는 박문호 박사께서 이 설명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캡처해서 찍어 놓은 건데 글루코스 우리 포도당을 이렇게 해서 UP 이렇게 전환돼 가지고 결국에 전환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PYR 형태의 COO-COCH2 요 CH3 요거 여기 아세틸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아세틸 코A가 여기 아세틸 코A 뭐냐면은 여기 엔자임이 붙어 가지고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사이클을 도는 TCA 사이클을 돌면은 GTP도 만들어지고 FADH도 NADH도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이 이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 PYR에서 CO-에서 SCOA 코엔자임 이게 이제 붙으면은 아세틸 코엔자임이 되는 겁니다. 이게 CH3CO 이게 아세틸기고 그래서 이것이 TCA 사이클을 돌면은 우리는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보면은 에너지에서 뭐냐면은 우리 미토콘드리아는 전자 전달을 하는데 어떻게 전자 전달을 하느냐? 여러분들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사이토크롬이라는 단백질이 있어가지고 사이토크롬을 보면은 이와 같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FE+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헤모글로빈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헤모글로빈하고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중결합, 단위결합, 이중결합, 단위결합, 이중결합, 단위결합 이렇게 있으면은 전자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가 이동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이게 이제 공액돼 있다고 그러는데 사이토크롬식 구조고 이 이제 그거하고 아주 유사한
엽록소도 보면은 요거 똑같은 거의 그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안에 우리 사이토크롬이나 헤모글로빈은 여기에 Fe, E 플러스가 이 중심 금속이 들어있는 금속 이온이 들어있는 반면에 엽록체에서는 Mge 플러스가 들어있습니다. Mge 플러스가 여기에 들어있어서 광합성을 하는 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엽록소와 그 미토콘드리아 어쨌든 에너지를 생산하죠. 그러니까 엽록소에서는 물을 분해해서 H 플러스를 만들어서 그 H 플러스 농도가 높아진 것이 밖으로 나오면서 밖에 쪽에서 ATP가 형성되고 미토콘드리아는 뭐냐면은 그 NADH와 FADH2가 이 단백질을 통과하면서 전자를 내놓고 그 바깥쪽으로 그 내막과 외막 사이에 뭐냐면 H 플러스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내막과 외막 사이에 있는 H 플러스가 다시 내막으로 들어올 때 ATP 효소, 그 합성 효소를 통과하면서 ATP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중요한 역할은 ATP를 대량으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식물에서 엽록체가 됐던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됐던 중요한 중간 물질은 H 플러스 양성자 이온입니다. 양성자 이온이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할 때 ATP 합성 도소를 통과하면서 ATP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H 플러스 농도 차가 바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하나의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엽록체에서도 그렇고 미토콘드리아에서도 그렇고 H 플러스가 생성됩니다. 양성자가 생성되고 그 양성자 농도 차이가 생기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H 플러스 이동하면서 ATP 합성 효소를 이렇게 기계가 돌아가면서 ATP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는 생체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죠.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생체 에너지가 특히 ATP 생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생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토콘드리아의 이 회로가 돌아야지겠죠. 미토콘드리아 회로가 돌아서 뭐냐면은 미토콘드리아 회로가 돌아서 뭐냐면은 NADH도 만들어 FADH 요것이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그 전자 시스템을 거치면서 ATP를 생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미토콘드리아 우리 몸에서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쓰면 쓸수록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 개체수가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활동력이 많고 움직임이 많은 사람은 골격근 세포 안에 근육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고 거의 이렇게 있으면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에너지를 쓰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를 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이 들더라도 가능하면 자꾸 움직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또 세포에서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 개체수를 증가시키게 돼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개체수가 증가되면 될수록 건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프고 힘이 들더라도 많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좀 참고 움직이는 노력을 했을 때 세포들에서는 미토콘드리아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좀 더 보다 건강한 세포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 세포 안에서 골격근 근육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개체수가 좀 많아지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많은 적절한 운동과 움직임을 통해서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개체수가 증가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서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미토콘드리아와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구호로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